더 잘 보일까? 네, 잘 보이나? 뽀샤시하게 하는 거 없나요? 좀 뽀샤시해지고 싶은데. 별로야. 조금 일찍 켰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다들 주무실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빨리 켰습니다. 네. 제가 루드윅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 팬카페에서 질문을 추려서 15개 정도의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네. 네. 늘 하던 대로 저 이제 공연에 관련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겠죠? 네. 좀 빨리 하는 거라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드윅에서 청년과 칼을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하신 재한 배우님, 배우님께서 꼽으시는 청년과 칼의 디테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 디테일이라고 하는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해야 되는지 다양하다고 해야 되는지 네, 좀 있어서 굳이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청년과 칼을 1인 2역 청년 라디오에서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을 할 때랑 카를이랑 할 때랑 목소리 톤으로 조금 차이를 좀 두려고 했었습니다. 네. 청년을 할 때는 조금 더 배음이 많은 소리를 써서 지금 제 평소 말투랑 조금 목소리랑 좀 더 비슷한 제가 원래 바리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톤스러운 소리로 좀 대사를 하려고 했고 좀 예민하고 괴팍한 베토벤 선생님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조금 발음 같은 걸 조금 많이 뭉갰어요. 조금 예를 들면 당신이 건축가의 제자라고 이렇게 약간 뭉개는 발음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좀 제 주변에 있는 좀 예민하고 괴팍한 사람들이 괴팍하다고 하기엔 조금 죄송스럽지만 지인이니까 조금 막무가내로 먼저 이렇게 좀 그 성격이 급해서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발음이 생각보다 예민한 거에 비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발음을 좀 뭉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술가스럽게 조금 더 급하게 정신없게 그런 말투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됐네요, 안 됐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좀 그런 말투였고 카를은 오히려 조금 더 또박또박 삼촌이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라고 좀 더 단어가 조금 더 씹히는 느낌으로 좀 연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걸음걸이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토벤은 조금 뒷짐도 지고 허리도 살짝 굽고 거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걸렁걸렁하게 걸려고 했다면 카를은 조금 뚜벅이처럼 걸려고 좀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각 페어마다 대사나 표현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서 표현하셨나요? 말이나 발턱은 조금 이
질문에서는 조금 외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실 제가 디테일이라는 걸 조금 맞추기는 전혀 조금은 연관이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루드윅들에게 조금씩 맞췄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호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괴팍하고 정말 베토벤 우리가 아는 그 악성이라는 베토벤 선생님의 가깝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호 형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호쾌함 혹은 호랑이 선생님 같은 그 톤이 있거든요. 뭐 하이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했어요. 공연 내에서. 그래 많이 좀 사용을 했었고 공연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베토벤, 청년 베토벤과 루드윅이 같은 인물처럼 보일까라는 고증이 좀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호 배우님이랑 할 때는 그런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려고 했었고 테이 형이랑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웃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태희 형은 약간 노년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리려고 했던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웃을 때도 주호 형은 쾌활함이 있어가지고 하 이런 느낌이었다면 태희 형은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웃음소리에서 좀 포인트들을 다 다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태희 형은 좀 더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 베토벤 선생님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마리가 왔을 때 발터가 왔을 때 조금 더 가슴 아파하고 조금 더 마리를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민성이 형이랑 할 때는 조금 더 남성스러움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호 형이나 태희 형처럼 어떤 표현의 방식보다는 대사를 할 때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고 인태형이랑 할 때는 그냥 제가 가진 에너지대로 해도 인태형이랑은 워낙에 캐릭터 해석이 비슷했기 때문에 괴팍하고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약간 칼 같은 느낌의 인물이 비슷했기 때문에 약간 인태형이랑 할 때는 그냥 제 느낌 제가 불순석한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면 인태형이랑 좀 결이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내 청년의 베토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돼야 돼 루드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웃음소리에서 좀 이 사람은 이렇게 웃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고 뭐 그런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극중 카를일 때 루드윅 삼촌들 중에 가장 말 안 들어주는 삼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가장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안 들어준다. 못 듣는 포인트에서는 못 듣는 쪽에서는 민성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민성 배우님의 베토벤이 가장 진짜 못 들었어요. 뭐라고? 연주해. 이게 못 듣는 척이 맞는데 네,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셨던 거고 안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이제 주호 형이었죠. 주호 형의 루드윅이 제 느낌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느낌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주호 형님은 정말 안 들으려고 노력했던 거고 민성이 형은 못 들었던 거고 태희 형의 루드윅은 정말 몰랐던 것 같고 인태 형의 루드윅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 파트너로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루드윅에서 배우님께서 직접 피아노 치시는 장면이 있던 것 같던데 직접 피아노 치신 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저는 딱 한 장면을 쳤습니다. 카를이 월광을 치는 장면을 제가 직접 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슈베르트들이 혹은 이제 MR로 있어서 저희는 핸드싱크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배우님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네, 올강 만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한 배우님 지휘를 엄청 잘하시던데 지휘하는 장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실현 넘버 전주에서 강약 조절하는 걸 피아니스트들에게 처음 어떻게 제의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지휘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약간 실제 지휘는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네, 안 되고요. 약간 안무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지휘였어요. 4분의 4박자만 정확하게 맞춰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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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것만 지켰을 뿐이고 사실은 네, 잠시만요. 네. 카메라 조정을 좀 해볼게요. 어이? 조절이 안 돼. 됐다. 네. 4분의 4박자만 맞췄을 뿐이고 사실 안무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는 지휘였고요. 지휘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실현 넘버에서 강약 조절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번 시즌에 했던 배우들의 디테일을 좀 얻어온 거죠. 조한지 배우님이랑 양지원 배우님이 좀 주로 하셨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 목하 울음소리 맞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영상을 보고 참고를 했을 뿐이고 저번 시즌에서 양지원 배우님이랑 이제 뭐 다른 배우님들이 하셨던 어떤 디테일을 조금 차용해서 김명진 안무 감독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베토벤스럽다. 저번 시즌에 배우들이 좀 했던 디테일인데 하면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시도를 한 거였고 이제 그 포인트에서 으름장을 놓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거였고 저번 시즌 배우님들의 어떤 디테일을 좀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네.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럼요 라고 해서 이제 받은 장면입니다. 네.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저번 시즌 했던 그 소스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신호를 줄 테니 내 호흡에 맞춰서 좀 작아졌다 커졌다를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연습실에서부터 얘기를 해서 다행히도 피아니스트 배우분들께서 그거를 막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 좋다고 뭐 해줄 수 있지 라고 해서 시작되는 거였고 그게 이제 하는 배우들도 있고 안 하는 배우들도 있을 뿐이었고 왜냐면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제 혼자만의 어떤 그 디테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저번 시즌 배우님들이 만들어 놓으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안무 감독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번 시즌 배우님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되겠느냐 해서 물론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시작했던 거였고요. 다른 배우님들은 또 그게 본인의 디테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용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베토벤처럼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게 된 상황과 카를처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상황 중 배우님은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전자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더 고통스러운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 네.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참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정당한 어떤 내가 그걸 참는 이유가 있다면 참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커리어를 위해서 앞으로의 내 앞날을 위해서 뭐가 됐든 참는 이유가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길 원하니까 아니면 내가 가정을 꾸렸는데 내 자식과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 거는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내 선택이 아닌데 못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면 참고하겠는데 외부적인 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못하게 되면은 답답해 죽지 않을까요? 그건 못하겠어. 그건 못 참을 것 같아요. 청년 베토벤일 때의 상황이 조금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주 만약에 발터가 죽지 않고 마리와 함께 청년을 다시 찾아왔다면 그때도 청년은 발터를 가르치기를 거절했을까요? 이거 조금 애매한 질문이고 청년 배우들마다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안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카 인사 좀 할게요. 네. 모카 씨 인사 좀 하실래요? 왔으니까 인사하세요. 네. 트레이드 마크죠. 저희 집 모카입니다. 윙크했어요 방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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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제 분석상, 제가 발터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귀가 멀었기 때문에. 너무, 내 어린 시절 같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굳이 귀머거리 작곡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라고 된 사람이 가르치면 앞날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라는 이유는 내가 음악을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내가 가르치면 이 재능 있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귀머거리 베토벤한테 뭘 배워? 그리고 난 가르칠 수가 없는데 운명이라는 노래를 하기 전에 내가 정적도 음악이라는 걸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발터가 죽었고 마리가 나한테 포기하면 뭐가 달라지냐, 포기하지 말라고 후려 갈겨주었기 때문에 정적도 음악이라는 걸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 대본상에서요. 발터가 다시 찾아왔으면 정적도 음악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거고 내 안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고 발터를 가르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습니다. 제 분석상. 네, 그렇습니다. 안 가르쳤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카를과 베토벤의 다툼에서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면서 라는 대사를 이제 와서 뭘 듣겠다고 변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텍스트가 이제 와서 뭘 듣겠다고 였을 거예요. 맞을걸요? 잠시만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원래 대본이 그거일 거예요. 제 기억상. 근데 제가 다르게 대사를 해봤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대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대사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가 원래 대사거든요. 연출님께서 써주신 대사는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하면서 나가는 건데, 근데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아마 초반에는 제가 삼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칼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뭘 듣겠다고 나한테 저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말을 계속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가요. 네, 나가세요. 네,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었나 봐요. 네, 이제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가 원래에 써주신 건데 이제 와서 뭘 듣겠다가로 변경한 이유는 제 분석상 계속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제 카를의 분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듣겠다고 막 쓰라고 하는 거지? 한 번도 쓰라고 한 적 없는데 이제 와서 뭘 쓰겠다고 갑자기, 이런 분석으로 저는 아마 제가 생각을 해서 아마 이야기를 바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환희의 송가가 나오기 전 피아노 위
펜에 핀 조명이 비춰지는데 그 펜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이거를 제가 줄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이때뿐만 아니라 두 번 이 기펜에 불이 들어와요. 그 기펜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피아노 노래 부를 때 검은천 씌우고 카를이 군인이 돼서 들어왔을 때도 책상 위에 핀 조명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지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배통일 때도 한 번 들어오거든요. 세 번 들어오는데 이 기펜의 의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초반에 들었던 거라 그게 어쨌든 베토벤의 음악을 쓰기 위한 도구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서 악보는 너무 너저보내고 악보를 어디 한 곳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깃펜과 잉크병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쓰는 도구를 아마 상징화한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연습 초반에 들었던 거라. 그래서 카를이 피아노 환희를 들을 때 그 깃펜에 손을 얹고 이랬던 거는 그 베토벤의 음악적 영감이라든가 음악적인 도구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화되기 위한 것이심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를이 그곳에다가 시선을 주고 그곳에다 에너지를 쏘는 이유는 약간 판타지적으로 베토벤은 음악을 쓰고 있는 영감의 어떤 그 포인트, 그러니까 베토벤의 시선이 닿아 있는 베토벤에게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는 주체가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쓰는 도구를 상징화해서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좀 어렵나요, 말이? 어쨌든 상징화된 어떤 그 음악과 음악을 쓰는 어떤 그 영감의 모티브 같은 어떤 상징화된 물건으로 저희는 그 핀조명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연출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카를의 넌 나의 미래의 넘버 중 왜 나에게 환희를 보게 만들어 놨나 해서 배우님이 생각하는 카를의 환희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사랑이었어요. 삼촌이 나를 제가 왜 피아노를 참고 쳤냐면요. 제가 분석한 카를은 다른 배우님들과 다를 수 있고 연출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연기를 했을 때 들었던 저의 입장에서 카를의 환희는 삼촌의 사랑이었어요. 10년 가까이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재능이 없다고 느끼는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이유도 삼촌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이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으니까 나도 피아노가 재밌고 그 환희는 삼촌의 사랑이었고요. 음악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베토벤의 조카예요. 베토벤의 유일한 제자예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소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카를 대하는 태도는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났을 거예요. 모두가 베토벤의 조카세요? 네.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너무나 엄청난 박수를 받고 엄청난 박수였겠죠. 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해보면 딱히 특별한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피아니스트였겠죠. 베토벤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별로 평범한데? 하지만 연주가 끝나면 예, 잘 봤습니다. 이런 거를 봤으니까 조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죠? 어쨌든 그 환희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환호도 아니고 그 칭찬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 작은 더러운 방에서 베토벤의 그 지저분한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삼촌이 너무 사랑해줬어. 이쁘대요. 궁디팡팡해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걸 보게 만들었는데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 삼촌. 환희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 환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루드비라는
그때 엄청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질문. 네, 작품 준비하시면서 베토벤 음악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당연히 월광입니다. 월광을 저는 베토벤 연습 준비할 때 아침에 월광을 듣고 출발해요. 나는 베토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늘 갔었거든요. 연습실에 예민하게. 저는 월광을 가장 좋아해요. 베토벤 선생님 음악 중에서 운명교향곡보다 또 좋아하는 게 월광이서 저는 월광을 항상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것만 들으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님께 가장 와닿았던 루드윅의 대사나 넘버의 한 구절이 궁금합니다. 저에게 와닿았던 루드윅의 대사나 넘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란 대사가 제일 떠올라요. 마지막 막공 무대 인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거든요.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많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정말 이 연습에 올인을 했어요. 모든 정신과 에너지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대본을 일주일 만에 뗐고요. 음악을 또 일주일 만에 외웠고요. 2주 만에 저는 다 외워서 갔었거든요. 그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제 최고의 노력이었고 2주 만에 떼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확실한 분석이 필요했어요. 저한테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그만큼 이 루드윅이란 작품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문제가 스스로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는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소절이 제일 와닿았어요. 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근데 이겼다기보다는 버텨냈습니다. 버텨내서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루딕 보면서 진짜 베토벤 선생님 말씀처럼 누가 뒤통수를 탁 치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거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었는데요. 혹시 배우님은 그걸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저는 행복했어요. 어떤 뭔가 깨달음을 얻었거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사실 연습 기간 동안 좀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실에 있는 다른 배우님들 혹은 창작진들에게 감독님들한테 그것 때문에 제가 연기를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연습에 지장이 있었다 이런 거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건 연습 기간에 좀 깨달은 게 있었고 공연 기간 동안은 그냥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연팀 멤버들이 너무 애틋하고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공연 배우들이 사실 잠시만요. 저희 모카가 또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네요. 네. 아이고. 저희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대학로 배우들이 공연을 쉬는 날에는 정말 쉬고 싶어서 극장에 잘 안 오거든요, 사실. 네. 근데 저희 배우들은 되게 웃긴 게 다른 공연 연습을 하거나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극장 근처에 있으면 극장을 늘 들려요.
그래서 자기 공연이 아닌데도 와서 인사하고 배우들이랑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하라고 인사하고 가고 공연을 보다가 가는 경우도 있었고 분장실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곡장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들리게 되는 사랑방 같은 약간 느낌이었달까. 저는 이 극을 하면서 약간 번지 점프를 하다 때 세원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가족들을 얻은 느낌? 행복했습니다. 전 사람을 얻었습니다. 행복하고. 재철이, 찬영이, 크리스, 소리, 지연이, 저는 다 좋은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형 누나들도 당연하고 아이들도 당연하지만 유독 재철이, 찬영이, 소리, 크리스, 지연이, 훈이, 세준이 좀 저희 또래 친구들이 좀 많이 애틋하게 좀 가까워진 작품인 것 같아요. 민성이 형, 인태형, 태희 형, 주호 형, 당연히 은율 누나, 이든이, 시훈이 다 너무 친해졌지만 가족 같지만 유독 재철이, 찬영이, 소리, 지연이, 크리스, 세준이 뭐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준영이 형, 훈이, 준영이 형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랑 잘 안 놀아주셨어요. 물론 저의 알료샤 선배님으로서 제가 진짜 막 귀찮게 엄청 물어보고 따라다니고 그랬긴 했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준영이 형이 아쉬워요. 다음 작품에서 다른 역할로 만나서 같은 작품 다른 역할로 만나서 좀 같이 연기하고 싶어요. 준영이 엉뚱한 형이라서 너무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극중 소리 지르고 오열하는 장면들과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부르는 엄마들도 있던데 목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목을 많이 쓰는 경우 재환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목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이 괜찮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연습실에서 런을 돌진 않았지만 알료샤 노래를 잠깐 불렀는데 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목이 나가버려가지고 로디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사실 다음 날은 사실 어떤 작품의 노래나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성대가 부어요. 저도 그렇게 악을 지르는 소리를 할 때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갈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다음 날은 무조건 힘들어요. 물론 뭐 하루 쉬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는데 다음 날은 좀 많이 버거운 작품입니다. 네. 지금 뒤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동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생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하. 목은 많이 아프고요. 네.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목이 많이 붓습니다. 성대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고 제가 그 현빈이 할 때 쓰던 그런 톤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래서 목을 잘 건강하고요. 목 건강은 어떻게 챙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네, 약들 목에 좋은 약들 청인 육회환이라든가 보원 액단이라든가 이런 것뭐 프로폴리스 저는 스프레이보다는 이렇게 스포이드형 프로폴리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폴리스 스포이드 뭐 혹은 지금은 다 썼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던 이목그 따뜻해지는 거 그거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이름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 두르고 자고 가습기 틀고 네, 많이 관리합니다. 물 많이 마십니다. 물 많이 마십니다. 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목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약 다 먹고 가습기를 트고 물을 마시면서 잘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목을 좀 많이 푸는 편이고요. 네. 온열 마스크, 맞아 온열 마스크 그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근데 따뜻한 물을 잘 못 먹어요. 제 속에 열이 많아가지고 제가 촌농이잖아요. 몸에 땀이 많아요. 열도 많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으면 속이 불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먹고요.
제가 청을 탄 차를 먹으면 좀 몸이 좀 부어가지고 티백을 좀 먹는 편이에요. 차보다는. 청은 한 번씩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에이드를 좀 만들어 먹는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청은 탄산수로 에이드를 먹었습니다. 제가 또 어반 플랜트 바리스타 1년 경력직이기 때문에 그런 에이드를 좀 만들 줄 압니다. 네, 청으로 에이드를 만들고요. 네. 티백과 이런 물을 특히 많이 마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온열 마스크랑 약들이랑 스포이드로 된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정말 많이 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베토벤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목이 쉬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청은 그만, 다음엔 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은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있습니다. 에이드로. 약을 네, 서포트는 여러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약간 난처하네요. 네, 청은 그만, 약으로. 아니요. 보내주시는 거 감사하게 뭐든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하하. 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꿈이라는 옷 한 벌을 꿈이라는 옷 한 벌을 걸친 10년 전의 스스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에 저라면 이제 막 데뷔를 했을 때네요. 프로미스 하고 있을 군인, 정재환도 아닌 정현구일 때. 화면이 너무 어둡네. 이건 뭐 하나 띄워야겠네요. 좀 밝죠? 네. 아니요. 더 맞는 걸로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제가 저 입방정을 또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거 다 잘 받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 입방정이 또 죄송합니다. 네. 10년 전에 재환이도 아니에요. 사실 정현구라는 이름의 시절에 좀 길고 오래된 싸움이 될 거야, 형구야. 시련도 많을 거고, 좌절도 많을 거고, 그냥 일이 안 풀린다가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야. 너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한 서너 번 있단다. 배우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우울증도 올 거고, 좀 고생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는, 너나 나는, 우리의 본성은 약간 자만함이 있잖아. 우리 솔직해지자, 형구야. 우리 자만심이 좀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고 감사함에 열심히 하라고, 그거 깨우치게 해주시는 10년이었던 것 같아. 너가 10년 뒤면 너가 하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번지점프를 하다도 하게 되고, 너가 너의 이름을 걸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막 발광할 수 있는 루드윅이라는 작품도 할 수 있게 된다.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 지금도. 그러니까 그 10년 포기하지 말고, 못 나도 되니까 잘 버티자. 벌티면 여기까지 오더라. 그리고 못났던 과거는
꼬리표처럼 나와. 되게 안쓰럽게도 안타깝게도 꼬리편처럼 남는단다. 하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해서 다 관객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보답으로 돌려드리면 돼. 그러면 언젠간 인정받더라. 그러니까 10년 힘들 텐데 잘 버텨봐. 학교 열심히 다니고 파이팅. 네, 10년 전에 저한테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팬카페에서 우왕정정원에서 저희 카페지기 분들께서 중복되는 질문들을 추려서 딱 15개 정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마무리 짓기 전에 몇 가지 더 개인적인 루딕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의 청년에서는 그 세상을 넘어 마리가 우리 발터를 가르쳐주세요. 우리 발터는요, 딱 한 번만 들려줘도 이 음악을 부를 때의 청년의 그 눈물과 울컥함과 다락방에 피아노 이 루드윅의 음악을 들으면서 청년은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분석입니다. 연출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었는데, 그런 표정과 그런 울컥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베토벤이 홀아버지 밑에서 맞아가면서 음악을 했잖아요. 내가 마리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오래 살아 계셔서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잘했어, 넌 잘하잖아 하면서 좋은 선생님한테 데려가면서 나를 음악을 가르쳤으면, 이러한 모습과 겹쳐 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터가 나갔다고 발터가 피아노를 치는 순간 가슴이 간질거리고 피아노랑 연결돼 있어. 내 어린 시절을 투영시켜 본 거거든요. 베토벤이 나의 어린 시절의 베토벤, 내 어린 시절의 베토벤과 발터가 같은 사람이 역할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닮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내 엄마, 베토벤의 엄마, 내 엄마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 있잖아요. 과거 추억 속의 엄마가 떠오르는데 엄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엄마의 실루엣만 보이고 잘했어 라고 해주는 그런 추억의 감상의 모습이 한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피아노를 재능 있게 반짝반짝 빛나게 치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나는 빛나지 못하는구나 하고 슬픈 부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런 표정과 눈물과 울컥함이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 청년 때는. 다른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마리들이 발터를 데리고 나가고 나서 재능 때 너무 힘들었고, 발터가 죽었다고 했을 때 아, 내가 죽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내가 가르쳤으면 그 아이가 안 죽었겠구나. 아, 내 귀가 망가진 게 잘못이구나. 아, 귀가 망가진 거는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아서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런 모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를에서의 디테일 중에서 제가 혼자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카를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리가 베토벤 선생님한테 가서 발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카를은요 하고 일어나는 거는 제가 했던 디테일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물론 뭐 베토벤이 카를한테 하는 것만큼 엄청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대학을 꼭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그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그랬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사이에서 그런 이런 뗀뗀 엄청 그 예민한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편을 들어줬던 부모님의 한 분이 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귀가 열리고 그쪽으로 몸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된 표현법을 쓰긴 했지만 몸이 저절로 따라가서 이어나고 아, 내 얘기를 드디어 해주는구나. 누군가가 내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것도 베토벤과 대화가 되는 수준의 사람이. 분명히 베토벤 우대 삼촌은 웬만한 사람이 내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네가 뭘 알아? 내 조카인데 내 아들인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안 들었을 거라. 닫고. 근데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내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 나의 대변인으로서. 이건 답답해 죽겠는데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의 창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의 디테일의 어떤 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연습 중이고요. 공연이 약 한 11일, 12일? 오늘 이제 14일 됐으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공연이. 공연 연습 기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까라마조프는. 루드윅은 연습 기간 좀 길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또 좋은 배우님들과 선배님들과 또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사실 알류샤 같은 결의 캐릭터를 처음 해봐서 사실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아직 루드윅 때랑 좀 다르게 이거는 좀 헤매고 있어요. 제가 또 스메르자코프를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방심하면 스메르자코프가 되어버리는 알류샤. 제 스스로가 약간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네, 조금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네, 또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알료샤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들고 있어요. 요 며칠 진짜 자괴감이 들었어. 내가 스메르자코프인지 알료샤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이반 도련님을 이반 형을 저기 존경해야 되는 건지 좀 불쌍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굉장히 지금 저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진짜 어려워요. 특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까라바조프는 만만하게 볼 작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나는 스메르자코프 어떻게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고요. 알료샤가 저쪽 차이 선생님네 알료샤도 어려웠는데 여기 까라마조프 집안 알료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노래 음역대도 높고요. 전 바리톤인데 테너음을 해야 되는 상황도 와가지고 네. 투정 좀 부려봤습니다, 여러분. 그쵸? 책 읽는데 어렵죠? 봐봐요. 까라마조프 진짜 어렵다니까요. 작품이 너무 철학적이고 도스토옙스키 선생님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을 괜히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바리토니 테너를 도전해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보내주신 선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물이 들어왔는데 인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진이 이쁘게 찍히지도 않고 해서 인증이 조금 지저분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감사 인사로 조금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보내주신 서포트 진짜 정말 편지 다 읽어봤고 보내주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여러분 근데 너무 저한테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그만큼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저 때문에 네. 여러분들 공연도 봐주시는데 이게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이게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팬분들께서는 다 부자신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슬슬 부담스러운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전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전 정말 감사하기 잘 있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리치라고요? 네 아니 그 돈 이렇게 아끼셔야죠. 네. 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 괜찮으세요? 계좌번호요? 계좌번호는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이게 좀 몰래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저기 아이 저기 돈은 아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껴서 그 저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좀 좋은 거 보시고 네 아셨죠? 네, 갑자기 뭐 하하 네. 저희 어머니께서 오죽겠으면요 이거 너희 팬분들은 이거 이렇게 주시고 공연도 보시고 뭐 남는 게 있으시니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셔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아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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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어저께 보내주신 거는 인증을 조금 제가 잘 못 찍어가지고 근데 좀 또 저희 어머니가 정리를 빨리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이게 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인증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네, 감사히 받았습니다. 네, 감사히 받았습니다. 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고요. 네, 준비된 한 1시간 정도 라방을 진행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공지입니다. 네, 이렇게 녹화나 녹음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개인 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다 작품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작사나 혹은 창작진분들 혹은 다른 배우님들의 분석과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였고 저의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게 다른 배우님들이나 다른 스태프분들 혹은 제작사 혹은 어디 이런 여러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누가 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SNS나 게시판 같은 곳에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업로드는 글로는 남기셔도 괜찮지만 이제 영상 자체는 개인 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또 가면 또 다른 배우분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 동생분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요? 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까라마조프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면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작산실 독해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연습을 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피로함이 살짝 있습니다. 네, 제가 졸린 얼굴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방하는 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제가 두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 저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33살이라 체력이 이 시간이 되면 좀 기가 빨려요. 네, 12시가 넘어가면 눈이 감기 시작하거든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소식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사랑 잘 받았고,
너무 행복하게, 저희 부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세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재환이가 이렇게 삐쩍 꼬라가지고 별 볼 일 없는데도 이렇게 공연장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늘 잘 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라이브 방송할 때 꼭 전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루드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연장으로 보내주셨던 사랑과 서포트와 많은 응원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러 와주셨던 많은 분들 행복하시고, 또 앞으로 올해 연초가 또 좋은 일들만 가능하길 바랄게요. 아프시지 말고요. 네. 저는 또 2주 뒤에 예스24 일관에서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알료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주 동안 또 건강 잘 챙기고 2주도 아니죠. 열흘이죠. 열흘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좋은 거 많이 보시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흘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좋은 밤 되세요. 네. 바이바이.